무슨 일을 하든지 꼭 알아야 하는 측정과 불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측정이라고 하면은 과학기술자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측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무게 재든지, 시간을 본다든지, 직원의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값으로 표현하는 일이 측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측정을 하면은 할 때마다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 불확도입니다. 측정의 불확실한 정도, 즉 측정값은 항상 불확실한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확도를 고려한 판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확도위원회 초대위원장 안종찬입니다. 1977년 크리스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교정체계가 수립되었는데, 불확도라는 용어 대신에 오차의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차의 한계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 교정 품질의 숙제로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국제적으로도 불확도 표현 방법 및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국제도량형위원회에서는 1993년 ISO, OIML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측정 불확도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확도에 관심이 있는 크리스 내의 몇몇 연구원들이 이를 번역하여 코라스에 전수를 하였고, 코라스에서는 이를 교정기관, 인정기관 등 적합성 평가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불확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10년 측정 불확도 표현 지침의 번역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확도위원회의 17년 역사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차 불확도위원회를 기념하여 불확도위원회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번에 불확도위원회에 대해서 숨은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불확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최종호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또 불확도란 말이 얼핏 들어도 한국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처음 기원이 된 것은 오차에서 언설틴티가 부정확도로 해석이 되면서 부정확도를 줄여서 불확도라고 이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정확도처럼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차가 불확도로 개명을 한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오차와 불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차는 자기가 잰 값하고 참값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확도는 내가 내는 값의 불확실한 정도, 즉 값이 할 때마다 달리 나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확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강주식 현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확도위원회는 역할이 꽤 다양합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불확도에 국한되어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약 3년 전부터는 이제 그 범위가 확장이 돼서 측정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역할을 소개를 드리자면, 측정이나 불확도와 관련된 그런 국제 문서 또는 국제 지침서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번역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문서나 지침서가 이렇게 개정되는 경우 또는 새로 제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이제 각 나라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저희 불확도위원회에서 그런 문서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 내부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본부마다 이제 기술위원회가 있어서 교정 절차서라든지 그런 품질 문서들을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 불확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적어도 한 명씩 위촉되어서 그 기술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에 포함된 불합격 평가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심의하게 하고요. 만일 거기서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안이 이제 불합격위원회로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불합격위원회는 뭐 작게는 연구소 내부에서 아니면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측정이나 불합도와 관련된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발간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경희 박사님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발간했던 문서들의 이야기, 혹시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 그 발간 문서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로 이 불합격 평가와 관련된 국제 문서는 BIPM JCGM이라는 합동위원회에서 문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8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간된 건 5개입니다. 5개 중에서 4개를 우리 불합격위원회에서 한국어판으로 지금 발간해서 우리 내외부에 지금 공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우리 불합격평가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는 불합격 표현 지침 검은 사실 1993년에 처음 발간이 됐지만 불합격위원회 생기기 전에 1998년에 우리가 처음 그걸 좀 편집해서 발간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서들이 ISO, IEC 가이드로 발간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문서들을 실제로 편집하거나 번역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2005년에 측정불합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었더라고요. 그때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그 이야기를 한번 박종선 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2004년도 심포지엄이 사실 개최된 계기는 2004년도에 불합격 그런 사례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문서들이 대부분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편역을 많이 한 반면에 사례들은 우리가 우리의 콘텐츠로 스스로 만든 그런 첫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11개의 이제 분야에 대해서 특정 사례를 다 모아서 어떨 때는 이제 다른 그 멀리 혼도까지 가서도 직접 작업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례를 우리가 일단 만들었으니까 이걸 우리 나라 전체에 이제 소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다들 갖게 됐죠. 산업체에서도 이미 불합격에 대해 상당한 공부가 있으셨던 분들이 좀 당시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우리 최동호 박사님과 상당히 어떤 디베이트를 했던 것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까 그 디베이트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오차와 불합도를 그거를 못하면서 말은 불합도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오차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토론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불합도라는 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일반화시키기까지의 그 공로가 불합격위원회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박사님이 일반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10%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얘기하는 네. 일반화라는 건 많이 그래도 저변이 쉽게 됐죠. 저거보다 네. 많이 처음보다 많이 확대되고 지금 불합격 평가 관련된 강좌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백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체에 어떤 역할들을 또 하셨는지 적합성 평가와 좀 관련해서 이경봉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합격위원회에서는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불합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제일 중요하지만
평가된 불합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정원 박사님이 저번에 모두에서 잘 얘기했듯이 불합도가 있고 우리가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어떤 기준값이 있는데 이게 불합도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럼 얘를 리젝션을 할 것인가, 억셉트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불합도 레벨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내 기본에서 뭐 억셉트, 리젝트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합성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베이시스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적용 사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불합도위원회를 넘어서 측정 불합도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측정에 가게 돼서 나온 로드 켈빈경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숫자로 나타내지 않으면 불충분하다. 안다고 하지 마라. 전에는 측정 결과가 측정 값만을 얘기했었는데 2007년서부터 측정 결과는 측정 값과 불합도가 있어야 됩니다. 공정한 판정, 삶의 질을 존중하는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불합도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추진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강주식 현 위원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불합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아까 남경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JCGM에서 발간한 불합도 관련된 문서 5개 중에 현재 4개만 저희가 번역 작업을 마쳤어요. 그래서 나머지 1개 문서, 출력량이 여러 개인 그런 측정에 대한 불합도 평가, 이 문서에 대한 번역 작업이 숙제로 남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불합도까지 좀 나중에 범위가 확장되지 않을까. 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우리 크리스 불합도 위원회가 내부 중심으로 돌아갔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다양한 부처의 불합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좋은 불합도위원회를 앞으로 쭉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잘 광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나누셔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도위원회 그 에피소드를 좀 담아내서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불합도위원회 제가 봤을 때 오차 위원장으로 캔디데이트 되신 분께서 캔디데이터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햇빛분이시께서도 이윤장이 그때 잡아다니시고 그런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저것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손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불합도냐, 불합실도냐, 그건 논데. 저에게 불합도위원회는 선생님뿐입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한 17, 18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